9월 금융시장 냉각기 미종결 공개방송을 통해서 3월서부터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이제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놈이에요. 얘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존재하게 돼요. 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조약하게 되면 파란색 선, 빨간색 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rule of thumb이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레퍼런스가 없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이 파란색, 빨간색 선을 이와 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서 이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순 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저희가 경험의 법칙상 이제 분석한 바로는 이 파란색 선을 옵션 지수가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 원유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이하의 하락을 기록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베팅 금액이 커지게 되면 옵션 지수가 이와 같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또한 이 빨간색 선은 회귀된 기준이 아니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설정한 경험의 법칙상 도출된 선이에요. 빨간색 선을 넘어가게 되면 반대로 주식시장과 원유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감이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이 빨간색 선을 넘어서게 돼요. 우리는 2020년 3월 금융시장의 폭락을 기억만 하고 있지 이와 같은 하방의 흐름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 옵션 지수가 대표하는 것은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즉 변동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흐름을 만들고 남들이 다 베팅하지 않는 곳에 베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거두겠다는 게 변동성을 직접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의 목표예요. 즉 이와 같이 하방 변동성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2019년 10월 말서부터 변동성 극대화가 진행이 되게 됐다. 오버슈팅 현상이 2020년 2월 초까지 진행이 되게 됐고 그 뒤에 이와 같은 하방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 같은 모든 설명 내용도 어떤 서점에 있는 경제학 책 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어떠한 이제 금융전문가, IMF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자체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말로써라도 인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지재권 침해가 된다는 점,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방 베팅이 진행되기 전에 이와 같은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니 오버슈팅이건 말건 간에 위에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됐으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근데 앞서서 그래서 변동성을 설명을 드렸죠.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는 내 돈을 들여서 더 큰 수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계속해서 일정 기간이 넘는 기간 동안 내 돈을 들여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을 상방의 방향성에 머물도록, 상방의 방향성 흐름이 더 진행되도록 내 돈을 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변동성을 만드는 이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즉 인풋분의 아웃풋, 투입 비용 대비 성과를 보게 되면 초기에는 증가가 되게 되지만 지수함수의 이제 말미처럼 이와 같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반대의 흐름, 즉 이쪽의 마진이 나빠졌으니 반대쪽으로 가져가서 마진을 만들고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여러 번 변동성이 종료된 것과 같은 흐름을, 변동성을 흔들림을 만든 다음에 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교훈을 드렸지만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됐어요. 언제까지? 2020년 5월 18일경까지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됐고 5월 18일서부터 2020년 8월 말까지는 과열 국면이 다시 진행됐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상방에서 더 이상 마진이 크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들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 코스피 3000 넘어간다. 다우존스, 나스닥 계속 간다. 거기에 다 베팅을 하게 되면 과거서부터 돈을 들여왔던 사람들은 성과가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낮아지게 돼요. 마진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 갈 수뿐이 없게 되죠. 반대로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와 같이 변동성 크게 보여줬다가 종료됐네. 다 종료됐으면 냉각기는 없었고 냉각기는 아예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착각을 할 때 다시 마진이 더 큰 쪽으로 가게 돼요.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의 파란 선, 빨간 선, 지금 말씀을 드린 마진에 관련된 세부적인 분석 내용들은 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자체 분석 결과라는 것, 어디서도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 없는 얘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말로서라도 가져다 쓰게 된다면 그 레퍼런스가 저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9월 18일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공개방송에서 지속 살펴봤었기에 익숙함이 있는 채권가격지수, 글로벌 채권가격지수라는 것도 보게 되면 2020년 3월에 주식시장,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시절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은 급등을 했죠.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바로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 현재도 이와 같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선을 더 살펴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 이르렀다가 바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박스권 밑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봐라, 채권 가격 밑으로 갈 수뿐이 없지, 채권 가격 밑으로 갈 수뿐이 없지, 유동성이 더 풀리게 되면 밑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야. 3월에도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는 미 행정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과 미국의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정책이 진행이 됐죠. 뚫렸어요. 지금도 미국은 다섯 번째 미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표류 중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투입이 되는지 확정되게 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경기부양 정책 돈이 풀리게 되면 주식시장 또 바로 가는 거 아니겠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거가 바로 간다면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은 남는 게 없어요. 이와 같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수렴하게 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1개월과 3개월 단위의 변동성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고,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특성인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한먼이라는 조직들이 이와 같은 변동성을 통해서 대중과 반대로 베팅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다 라는 것을 지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3월서부터 현재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이와 같이 주요 이 두 개 말고도 주요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하방 변동성, 9월에 시작된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았어요. 9월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월요일날 9월 21일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와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로서 설명드린 미국의 다섯 번째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 미국 행정부에서 세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재정정책으로 진행되는 다섯 번째 이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이 지금 표류되고 있는 중이에요. 공화당 쪽에서는 재정정책 규모를 줄이자, 아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규모를 늘려야지 된다 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서 합의가 계속해서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미국은 이제 2020년 11월 2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이슈와 트위터로 변동성을 만들어 온 독특한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막판에 지지율에서 뒤지자 이제 무리수를 던지게 됐어요. 무리수를. 하필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미묘한 시점에, 일본식 표현으로는 아주 미묘한 시점에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별세를 하게 돼요. 연방대법관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11월 2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실질적인 임기는 끝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트럼프는 아니다, 지금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내가 임명을 하겠다 라는 무리수를 던졌어요. 왜 무리수를 던졌을까? 임명을 하게 되더라도 후보 중에서 누군가를 이제 트럼프가 뽑아서 임명을 하게 돼도 상원에서 이제 비준하고 승인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보통 이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지를 못해요. 왜 무리수를 던지게 됐을까? 후보자 5명을 트럼프가 지명하게 됩니다. 모두 여성 대법관이 되게 되고, 이러한 이유는 자기의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정적이 되고 있는 경쟁자 대비 자기가 이제 여성들의 지지율에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적 무리수를 던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게 되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5번째 재정정책,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 공화당에 지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이제 지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리수를 던짐으로써 공화당과 민주당의 저 5번째 코로나 경기부양 재정정책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문제는 저와 같은 이제 재정정책이 제대로 시기를 맞춰서 진행되지 않게 된다면 그간에 이제 격하게 증가되던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이미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폭 이제 침체세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에 연동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공유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로나19는 여전히 감염 확산이 진행 중이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월요일마다 이제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수명 주기는 다시 이제 2배수로 계속해서 확정되고 있고, 2020년 9월에 들어와서는 안타깝게도 최대 5,120만 명까지 감염되는 수명주기로 수명폭이 확대가 됐어요. 이미 경유주의를 넘어서 성숙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얘의 감염 속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떠한 분석기관도, 어떠한 경제경영 분석기관, 의료보건 체계를 관리하는 기관들 또는 WHO와 같은 곳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경제 지표를 산출하지도 않고 대중에게 공유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이 자체 분석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가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게 돼요. 경험의 법칙으로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경제 지표를 산출을 했어요. 왜 이것을 산출을 하게 됐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어떠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건 또는 이제 재테크 관점 금융 부문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의료보건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과거에 이제 의료보건 체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다. 무슨 말이냐?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경제를 멈춰 세웠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다. 2020년 4월에 미국과 유럽, 중동의 실물 경제를 멈춰 세웠었던 때의 코로나19 감염 속도다.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다시 2월과 4월처럼 완전히 경제가 멈춰설 것이냐 아니냐. 완전히 멈춰서지 않는다면, 부분제가동이라도 경제가 가동되게 된다면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수뿐이 없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 경영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해야지만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경제지표는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자료가 되게 된다. 여기 있어요. 2월, 4월과 같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울 감염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언론이 보도를 하건 말건 간에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오던 말건 간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사망자가 줄어드냐, 감염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냐,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다시 멈춰설 임계 수준에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 또한 현재
임계 수준 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서 기업 경영 활동에 전략과 전술을 적절히 유동성 있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경제 지표가 어느 곳에서도 산출하고 있지도 않고 공유하고 있지도 않은 이와 같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 자료예요. 여전히 세계의 경제는, 주요한 기업들은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더라도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실적 개선세를 지속 만들어 나가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다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 폭락이라는 게 나타날 것인데, 그와 같은 폭락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눈으로 직접 여러 말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다양한 책들을 보고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이 이와 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의 변동성을 만들 때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꼭 들어가게 돼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변동성 재료가 추가가 되게 된 게 미국의 대선이고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추가가 된 것일 뿐이에요.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갈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9월 18일로 냉각기가 종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 이유는 바로 7, 8, 9월 얘는 3분기에 들어가게 되고 10월, 11월, 12월이 4분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9월 중에 미국의 5차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발표가 됐어야지 됐는데 이벤트가 많은 4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보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자기가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된다면 9월까지 냉각기를 종료되게 된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4분기로 들어가게 되면 트럼프 등을 포함한 주요한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투입이 이전보다는 적어지게 되고 성과가 더 많아지게 돼요. 변동성 폭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월이 아닌 4분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주요한 상품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예요. 이전에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바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이르렀었던 금융상품들은 9월서부터 시작된 냉각기의 냉각폭이 더 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냉각폭이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월봉 기준, 한 달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월봉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만 하게 되더라도 이전에 돌파했었던 고점대까지 조정이 일정 기간 더 얘를 소폭 그냥 하회했다가 다시 만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른 이제 가격 차트도 보게 되면 일본 니케이 지수와 같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가격 수준에 이르지 못했었던 금융상품들은 냉각기에 9월서부터 시작된 냉각기에 냉각폭이 적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제 9월 21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중공의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보게 되면 이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기의 냉각폭이 크다. 조정이 마무리된 것과 같이 아까 글로벌 옵션 지수에서 봤었던 것과 같이 냉각기가 종료된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냉각기가 완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조정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 경제 방향성에 연동되게 되는 독일 닥스 지수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에 이르러 다가서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9월 초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 때 다소 냉각폭이 약했으나 9월 18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냉각기가 종료되지 않은 채 냉각폭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인도 선섹스 지수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주요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주식시장과 성격이 다소 이제 구분될 수 있는 원유 시장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에 다가서지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9월 18일까지 냉각 수준이 좀 다소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9월 18일 이후에 냉각 국면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저께 월요일 9월 2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3.65%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근데 국제 원유 가격은 중장기 전망으로 볼 때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월봉 가격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와 같은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단 지지선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이전에 이 반등폭의 절반 수준 정도까지 이른 뒤에 조정이 다시 하한 수준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무방한 그런 시절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 변방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는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일봉이에요. 1일 가격 차트 기준이에요. 이전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가격 수준 이미 돌파를 했고 9월 18일까지 진행되던 냉각기에서는 조정폭이 미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른 나라 주가 지수보다 제일 강하네. 코스피는 조정이 없다. 냉각기 코스피에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코스피 계속 갑니다. 레버리지를 사야 됩니다. 9월 18일 이후에 연동돼서 냉각폭이 더 커질 수뿐이 없다. 커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가격 차트 코스피의 월봉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17년도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림은 잘못 그렸지 않소. 이렇게 그려야지 되고 얘가 하락 추세고 얘는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했던 하락 추세에서는 지지하고 다시 가면 같지 지금 이게 하락 추세 이렇게 긋는 게 적절하다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격 차트에다가 선을 어떻게 긋던 선 긋는 사람 마음이죠.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어떻게 그어져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정책은 특정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돼요. 그 나라 정책 외에 발생되게 되는 미국과 중공의 무역 마찰 같은 것들은 일부 영향을 줄 뿐 그 나라 경제의 방향성은 그 나라 정책이 설정하게 돼요. 그 나라 경제가 잘 나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잘 나가게 되고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정책이 설정한 주요한 경제지표들을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에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에 연동돼서 코스피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돌파를 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율만 갖고 이렇게 연동된다고 말하는 게 말이나 돼요. 다른 것도 보면 되죠. 대한민국 경제 부의 50% 이상의 부를 만드는 활동이 수출이에요. 여기 파란색 선, 수출. 같은 기간에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코스피만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코스피 얘기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발하는 사례가 많아요. 말로 논쟁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은 이와 같고 말로서 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직접 그림을 보면 된다. 그림을 보면 된다. 그림을 보면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 추세선은 이와 같은 선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은 선 긋는 사람 마음이지만 그 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 있게 됩니다. 즉 현재 9월 18일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는 종료되지 않았다. 왜냐? 변동성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돈을 조금만 넣게 되더라도 변동성이 확대돼 무궁무진한 소재를 가진 것이 11월 2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게 되고 이와 연동돼서 코로나19 제5차 미국의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의 집행 여부, 대립,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되게 된다. 변동성이 매우 격화될 수가 있고 여기다가 기존의 변동성을 만드는 뿌리 깊은 나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재료까지도 섞게 되면 4분기에는 돈을 그리 크게 들이지 않고도 그럴싸한 제법 흡족한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며
할머니들은 걸어가고 있다. 발걸음을 어떻게 바꿀지는, 내일서부터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9월 21일까지 걸어간 발자취는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매우 코로나19 특수 환경의 변동성이 더 격화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냉각기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더라도 그와 같은 기간이 공포의 기간이 아닌 기회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어떠한 투자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투자 기준을 더 세분하게 1차 레벨, 2차 레벨, 3차 레벨까지 브레이크다운 하게 되면 최종 터미널 레벨에 가게 되면 개별 금융상품들이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지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3월서부터 현재까지 공유드린 공개방송을 보게 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투자 기준도 상세하게 부연 설명만 안 드렸죠. 공유를 드려왔어요. 그와 같은 기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냉각기가 연장되는 또 다른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문제는 지금 9월 18일경 정도로 이 하방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흐름으로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던 중이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돈 중에서 일부분 비중을 가지고 분할 매수가 진행되는 중인데 9월 18일에 종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향후에는 그런 분할 매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게 되는 것이냐, 이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감이나 직감, 오랜 투자 경험 등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명확한 정량화된 정량 지표를 통해서 분할 매수 비중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대로 체계적으로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을 하는 이러한 테크니컬한 전술적인, 위의 것은 전략이고 병력 배치를 통해서 직접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전술에 관련된 이와 같은 명확한 투자 기준 체계들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동안 공개방송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다 공유를 해 드려 왔어요. 이를 종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해도 한 명을 위해서 좀 살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녹색 검색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어를 적으신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게 검색이 되게 돼요. 저 낯선 말 주상지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랑 카페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이 카페 말고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지난 이제 공개방송 내용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 내용 중에 3월 25일 공개방송에서 진행했었던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과 4월 2일 목요일날 공개방송을 진행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로 사계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어가 들어간 이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공개방송에서 좀 오픈하기 힘든 수위까지 오픈을 해드린 거고, 이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9월 22일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가, 호경기에 해당했었나 불경기에 해당했었나를 알아야지 지금 코로나19 특수 환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절에 속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월 25일날 공개방송 내용,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 개념을 만든 다음에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중공이 됐던 대만이 됐던 일본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의 산업 구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다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는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상품 속성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보다 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이 지속해서 존재해 왔었고, 이러한 복수의 거대 작업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을 합쳐서 편의상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핫머니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이제 증권방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쌍바닥 사세요, 쌍봉 매도요, 전략 매도, 전략 매수를 하지를 못해요. 운영하는 자금이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여 그 방향성의 흐름대로 짧으면 수개월, 길면은 수년간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개월과 3개월 주기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어 오고 있는 주체. 핫머니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는 대우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아시아 경제 전체가 핫머니의 공격을 받게 됐죠. 이와 같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 온 이 핫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19 장세 속에서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인류의 물물 교환의 유일한 매개체로 남은 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낀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 미 연준이 어떠한 방패로서 미 연준의 핫머니가 만드는 이와 같은 변동성의 창에 맞서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얘기 3월 25일날 공개방송 때 공유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서부터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됩니다를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 왔었고, 이와 같이 3월 13일 모 방송 생방송에 나가서도 이와 같이 다음주 금요일 3월 20일이 되게 되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종료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해 왔어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공개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오고 있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벌어지기 전에 근거자료를 반드시 이와 같이 공개방송으로 남기게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유하는 그러한 분석을 이미 나도 공유를 했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윤택한 재테크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서만 주장하지 말고 근거 또한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감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은 개인 투자자 변동성이 커지는 시절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어떠한 컨텐츠도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포, 재가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점,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공지를 드립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당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